대한 유쾌한 기분도 잠시 정말 지금 우리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전국적 3단계로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는 1,710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뭐 지금 굉장히 전파력 강한 이 델타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네. 또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동량도 많아서 확진자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수도권은 좀 주춤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다시 수도권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일단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율이 60% 밑으로 갔다가 다시 67%, 그러니까 거의 70% 육박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감염의 불씨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 대유행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4단계는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주차가 돼요. 그런데 애초에 굵고 짧게 4단계 하겠다는 정부의 이 방침은 공허한 메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국무총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단계는 4단계 최고 수준입니다마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효과의 척도라고 할 이동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휴가 시즌에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서 코로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동과 활동, 만남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 저 국무총리의 호소는 몇 주 전 호소와 지금의 호소를 단어만 몇 개 조금 바뀌었을 뿐 정말로 지금 제발 동참해 주세요라는 호소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곳이 여전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태권도 강습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한 건물 안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간 곳을 살펴보니까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네. 지금 실내 바닥에는 매트와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네. 태권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간판도 없이 태권도 강습을 해왔던 건데요. 어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곳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합 뛸 때 하는 기술들이 좀 이제 높이가 나와야 돼요. 막 사람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체육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10시 전에 다 끝냈었거든요. 그럼 체육관 시설로 등록이 돼 있나요, 이제? 여기는 따로 안 되고 거기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된 곳이라면 지금 불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건가요? 오윤성 교수님. 예, 원래 이제 태권도장으로 이제 정식 등록을 하려 그러면 법에 의하면 1, 2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은 공장용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는 체육시설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미신고 영업에 따라 가지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아예 신고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방역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집단 감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몰래 수업을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권도 시범단 소속 전현직 지도자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럴 사람들이 지금 저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흔히 무도인이라고 존중의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참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감독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수업 등록을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충분히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몰랐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칫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곳에서 누군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저게 뭐 QR코드를 찍겠습니까? 왔던 거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동선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굉장히 큰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곳인데 사실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 이게 허가를 받고 뭐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네. 수원시와 수원시 체육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경찰 고발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범을 좀 보이기 바랍니다. 어른으로서요.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잖아요. 지금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백신 예약을 하고도 못 맞으신 분이 있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백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문자에 일시, 장소 어디로 가라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그러겠죠. 정해진 날짜에 그 병원을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예고도 없이 휴가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게 된 거고요. 황당했겠죠.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약자들한테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병원에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방역당국과 보건소에 이제 물어봤으나 여기서도 역시 영문을 알 수 없다. 결국은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되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백신 예약 힘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굳게 닫힌 병원 보고 어이상실 완전 황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질병관리청 콜센터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휴진으로 설정해놓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사를 저희가 따로 관리하거나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양해 전화를 해서 그 일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옮겨주시기를 일단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계자분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어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는 그 해당 병원이 미리 고지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청 콜센터에 의하면 이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인원과 가능 날짜를 갖다 입력을 갖다 시켜 놓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약을 갖다 연결시켜 준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병원이 해당 휴무일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약을 갖다 열어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약이 된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문제를 인식을 했었으면은 병원에서 해당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갖다가 해서 네. 뭔가 문제를 해결했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병원 측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38명의 예약자가 있는데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일부가 아까 그런 분들 연락이 안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이제 실수가 됐기 때문에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접종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병원의 휴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해당 병원 측이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이 선을 그을 게 아니라요. 방역당국, 보건소 측이요. 차제에 그 해당 병원 관계자들 휴가 마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차제에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 따끔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국민 알기를 백신 예약하신 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얘기인데요. 가히 업무량이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해야죠. 확진자 동선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나가기도 하고요. 요양시설 점검에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는 기존 보건소 업무인 건강검진, 신체검사 업무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다 사건. 보니까 지금 주 7일 근무는 기본이고요. 출근 시간이 아침 7시, 퇴근은 밤 9시에 하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큰 사명감을 가져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업무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는 덕분에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 이런 희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또 좀 무뎌지게 된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권상희 평론가님, 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누구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엄마인데 본인들 아이들 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고 있으면 대체 이분들의 인권, 이분들 건강권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분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지난 5월에는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뭐 코로나19 감염 위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감염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가 과다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생활로 집안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쉬게 되면 동료가 내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한 곳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들한테는요.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사명감이란 단어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지금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난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버티다 못 버티는 일부 간호사분들께서도 휴직과 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휴직한 보건소 간호사가 1,480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사직하신 분도 220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네. 사직하고 휴업하면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이 인력 부족을 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특히 현장에 주로 1년차, 3년차 정도의 저연차 간호사들이 많이 남게 되니까 저연차는 저연차대로 그 업무가 능숙하지 않은데 그렇죠.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하고 또 연배가 많은 고연차들도 저연차들이 해내지 못하는 모든 업무를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아하. 양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네. 처우 개선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일시적으로라도 인력 확대가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간호사 인력이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복무 요원이라든가 공공 인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빨리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요 하루빨리 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 피해는요 간호사분들 즉 의료 인력난 의료인들의 고충도 고충이지만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